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셔야겠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하라고 했네요. 테두리의 모양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두꺼워 보이는 거, 가늘어 보이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답안 시트 이외의 것들이 있다면 감점된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시트는 꼭 지워주세요. 그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트의 이름부터 맞춰두도록 할게요.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1작업이라고 이름 넣고 엔터 치면 확정이 되죠. 옆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 추가하시고요.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반복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하시고 이름 더블 클릭 제3작업. 제4작업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 때에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3장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 거고요. A열은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숫자값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좁아진 거 보이시죠? 2작업도 3작업도 반복을 해주세요. 열 너비는 1입니다. 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텐데 엑셀에서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2, 3, 4작업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 작업에서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서 천천히 입력을 해 주십시오. B와 사과만 하는 곳에서부터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네요. B4를 클릭하고 하나의 셀에다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을 하시려면 그냥 엔터 치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하나의 셀에 2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쭉 데이터 입력할게요. 데이터들을 입력하시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너비가 좁아서 글씨가 잘 익어 보이는 부분은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겠죠. 모든 테두리, 가운데, 정렬 합쳐줘야 되는 부분들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주시고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서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몽땅 다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요. 글꼴 굴림의 열 하나. 정렬할 때 숫자나 회계 형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운데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숫자에 대해서 쪼로록 범위 잡아서 오른쪽 정렬하도록 하죠. 제목을 넣어줄 텐데요.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줄 거예요.
도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할까요? 1, 2, 3이라고 하는 행 번호 자체를 드래그 하셔서 1과 2 사이 혹은 2와 3 사이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시면 높이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해서 도형 넣으시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모양 찾아주시면 되겠죠? B부터 G의 중간 부분까지 오는 거 대충의 위치 맞춰주시고 타이핑하도록 하죠. 제목에 대한 거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홈으로 돌아가서 글꼴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 채우는 거 맞춰줬고요. 도형에 대해서는 그림자도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 도형 형식이 보일 겁니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효과 부분 가셔서 그림자 오른쪽으로 비치고 있죠. 옵셋 오른쪽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제작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원본은 지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결제란은 아무래도 너비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셀들 영향 미치지 않도록 아예 새로운 시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 알트, 엔터, 제 결제란을 다 만들었으면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복사할란다 라고 하는 아이콘 옆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게요. 확인. 제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결제란이 들어갔고요. 이 아이는 원본 삭제할 수 있도록 쉬트 4번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하시게 되면 쉬트 자체가 지워질 거고요.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시험지 받으실 때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주황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색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구분이 되실 거예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뚝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게 되면 필요한 아이들만 선택이 될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 주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 라고 했습니다. H와 14번이 만나는 곳이면 여기가 되겠죠. 거기에 강조하면 C의 5번부터 C의 12번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C의 5번부터 C의 12번이면 요만큼이 강조명이죠. 일단 클릭하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잡았고요.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제한 대상 모든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목록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리스트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원본을 콩 찍으셔서 그게 어디냐면 이만큼이야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 들어갔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 골라 잡으실 수 있어요. 셀 서식을 볼까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 그러면 요만큼이죠. 수강 인원에 대해서 숫자 뒤에 명이라는 말이 붙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숫자들을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고요. 셀 서식을 바로 들어갈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자가 직접 넣을 겁니다. 숫자라면 0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이시게 되면 보기에서 이렇게 18명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확인하셔서 마무리.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분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이면 요만큼인데요. 하나하나 클릭할 때는 각각의 주소 이름이 뜹니다. 클릭 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잡았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아이가 뒤에 5번이기 때문에 대표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요. 뒤에 5번이 아니라 요만큼 범위를 잡을 때에는 분류라는 이름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범위를 쭉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를 쿵 찍으셔서 분류라고 이름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하나씩 선택할 때는 뒤에 5번, 7번, 8번이지만 범위를 쭉 잡아주면 이만큼은 분류예요 라고 이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잡으셔서 테두리가 좀 두꺼워 보이니까 홈에서 테두리를 두껍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제목 부분도 구분될 수 있도록 테두리 줬고요. 대각선으로 보이는 건 선에서 바로 보이진 않죠. 다른 테두리라고 제일 끝자락에 가셔서 대각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여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천 단위 구분기호 언급이 없을지라도 넣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위쪽에 표시 형식 중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있으니까 바로 선택하도록 하죠.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는데요. 데이터 입력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함수 문제가 나옵니다. 함수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이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시간을 많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함수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만 작업을 하고 2, 3, 4작업 작업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함수를 풀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색깔이 글자 크기가 라고 서식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문제 보시게 되면 수강료가 7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죠.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홈에서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새로운 규칙을 내가 직접 넣어주겠다 라고 클릭.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수식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식을 입력할 때는 앞쪽에다가 이퀄 는 표시로 시작하죠. 수강료를 이라고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수강료가 이쪽 동네에 있네요. 제목을 빼고 요거부터 하나씩 7만 이상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 친구라고 뿅 찍으면 주소값이 H의 5번인데 앞뒤로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는 고정을 시킨다 라는 거기 때문에 H 그리고 5번만 보겠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안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는 5번, 6번, 7번, 8번 계속 돌아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소로 읽어보면 H의 5번 뿐만 아니라 H의 6번, H의 7번, H의 8번이라고 해서 H라고 하는 건 계속 그대로 고정이 되지만 5, 6, 7, 8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거예요. 주소가 그럼 이렇게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위쪽에 보시면 펑션 키들이 있을 거예요. F1, F2, F3, F4 보이시죠? F4 키를 눌러주시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이실까요? H라고 하는 친구는 계속 고정이 될 거지만 5, 6, 7, 8이라고 하는 숫자 값은 바뀔 거니까 5라고 하는 친구에는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을 하죠.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요? 7만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7만. 중간에 쉼표 표시 넣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준 거고요. 실제로 식을 넣을 때는 컴마 표시 넣으시면 안 돼요. 이퀄 식 시작합니다. H의 5번 수강료가요. 7만과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조건을 이렇게 준 거죠. 그게 맞으면 서식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파랑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굵게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그렇게 7만 이상인 아이들만 쭉쭉쭉 한 줄씩 색깔이 파랗게 굵게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의 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B4번부터 H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함수 문제 풀지 않아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할게요. 제2작업의 B2 셀에다 컨트롤 V 붙입니다. 다만 데리고 왔는데 폭이 너무 좁으니까요. 옵션 가셔서 너비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목표값 찾기에서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쭉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게요. 그 옆에다가 H11번 셀에 그 값을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dAverage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dAverage 함수는 표 전체 범위를 잡아주고요.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던져주면 되는데 범위를 잡으실 때마다 제목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equal dAverage 표 전체라고 했습니다. B의 2번부터가 표 전체죠.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B2부터 H의 10번까지.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직업능력 향상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가 몇 번째 열에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6이라고 열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조건을 걸어주셔야 되는데 조건도 제목을 포함해서 걸어주셔야 됩니다. 직업능력 향상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여기 있죠. 다만 그 친구는 제목까지 같이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뒤에 2번부터 뒤에 3번까지라고 범위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d average 나와라 더블 클릭 나당 눌러주면 괄호까지 열려졌죠. 범위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 쫙 잡았고요. 컴마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여섯 번째 열에 있었어요. 6, 컴마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 범위를 잡아줍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24이라고 평균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그렇게 수강 평균 나온 거에 대해서 25이 되려면 이라고 조건을 바꿔주고 싶은가 봅니다. 가죽 공예 지도사의 수강 인원이 얼마만큼 늘어야 목표값이 좀 더 높아질까요? 라는 거죠. 답을 여기다 내고 싶은 거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메뉴 가셔서 데이터 가상 분석 가봅니다. 이미 나온 값을 바꿔보는 거죠. 목표값 찾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수식은 계산하는 함수 여기다 넣어놨었는데 찾고자 하는 값이 25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 가죽 공예지도사는 저기에 있고요. 수강인원은 여기에 있죠. G의 3번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에 결과값이 25라고 늘어나면서 수강인원 아까는 18명이었는데 20명까지 올라가야 평균이 늘어납니다 라고 보여주네요. 확인.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을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애들만 필터링을 하세요 라는 건데요.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를 이렇게 접속사 보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조건을 이면서라는 말로 엮어주면 AND 조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경우이고요.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엮어주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괜찮다라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조건을 걸어줄 때에 같은 줄에다가 넣어줄 건지 다른 줄에다 넣어줄 건지는 이 조건을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파악하셔서 결과를 내주셔야 될 텐데 우리의 문제에서는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라고 면서 했으니까 AND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겠네요. 성인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수강료가 3만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상은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라고 방향을 이쪽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건 범위를 B의 14번부터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라고 위치를 찍고요. 대상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였었죠? 수강료 복사하셔서 옆에다가 붙입니다. 대상이 성인이면 그냥 성인이라고만 쓰고 마무리 지으면 될 텐데요. 성인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앞쪽에다가 이렇게 크다 작다 표시를 앞뒤로 넣어주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엔터를 쳐볼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건 이퀄이잖아요. 그런데 같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는 아마도 수학 시간에 같다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호였을 거예요. 다만 엑셀에서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크다, 작다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주는 이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엔드 조건이었었으니까 이제 조건 또 하나 3만 이상인이라고 하는 크거나 같다 3만이라고 하는 조건은 바로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3만. 컴마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컴마 표시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 뿐이고요. 데이터 입력할 때 컴마 표시는 넣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모든 자료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강좌명, 개강일, 수강 인원, 수강료 요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B에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복사를 해 놓도록 할게요. 개강일, 강좌명 필요한 아이들 복사해서 갖다 붙이세요. 필요한 4가지의 항목들만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할 준비가 다 됐네요. 필터링할 범위는 이만큼이고요. 데이터 메뉴에서 고급 필터를 선택합니다. 대화창이 이렇게 뜨면 목록 범위는 이미 잡고 들어왔으니까 불만 없는데요. 조건이 어디 있는지 조건 우리가 만들어준 친구 여기 있죠. 이만큼입니다. 라고 범위 잡아줬어요.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입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 복사한 게 어디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요만큼에다가 표현해 주세요. 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목표 값찾기에서 테두리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테두리까지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넣어라 라고 했네요. 범위 똑같이 이렇게 잡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폭은 너비를 이렇게 유지해라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죠. 조건을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으니까 정리정돈부터 해줄 건데요. 어딜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거냐면 데이터들 이렇게 가장 많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친구 보이시나요? 빈칸이 하나도 없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보면 직업능력, 향상, 문화, 예술, 건강, 체육이라고 해서 점점 내림차순으로 내려가고 있죠. 범위 쫙 잡으시고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정렬의 기준,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읒, 미음, 기역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됐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분합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강좌명의 개수, 수강인원의 평균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메뉴 가셔서 부분합, 결과물을 이렇게 관련 있는 애들끼리 끼리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룹화 항목은 분류가 되겠죠. 강좌명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개수, 강좌명에 대해서 라고 체크했어요. 수강료의 값이 미리 체크되어 있는 건 빼주셔야 되겠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분류에 대해서 개수가 구해졌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수강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블록 잡힌 그대로 다시 한번 부분합. 그룹화는 역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끼리끼리 묶을 거예요. 수강인원의 평균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 항목은 수강인원. 기존에 했던 값을 바꾸면 안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평균 구한 게 보이죠? 윤곽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네요. 왼쪽에 보이는 이런 거 1, 2, 3, 4 수준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걸 윤곽,
지워주도록 할까요? 그룹 해제에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너비가 좀 좁아서 글씨가 잘리는 부분 없는지 확인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제 4작업은 차트,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이죠.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습니다. 범위는 결과물을 보시고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시면 될 텐데요. 수강, 인원과 수강료, 일단 이 친구들이 필요하죠. 수강 인원, 수강료. 그런데 발레, 대생, 수채화라고 하는 강좌명도 필요하군요. 요만큼 필요하다라고 범위를 잡고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뚝 떨어진 건 컨트롤 누른 다음에 쫙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세로로 서 있는 막대, 2차원 세로 막대. 만들어진 친구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라 제4작업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차트 서식 뜹니다. 일단 차트 디자인에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차트 이동이라고 누르면 새로운 시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시해 준 대로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시트의 명 확인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제4작업이 맨 앞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뒤쪽으로 끌어다 놓는 거 잊지 마세요. 결과물 보면 막대가 길쭉길쭉한 아이들이 6개만 보이는데 우린 지금 좀 더 많아 보이죠. 가죽공예 지도사가 필요 없는데 들어와 있는 상태군요. 정리수납 전문가도 필요가 없죠.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 선택하셔서 가죽공예 지도사 필요 없었다. 정리수납 공유사 필요 없었다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날아갔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 이용해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만들어 주세요. 차트 디자인 탭 보이시죠? 레이아웃 가셔서 레이아웃 3번. 차트의 스타일 보시면 첫 번째 친구로 이미 되어 있죠. 차트 1번이라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줬습니다. 영역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전체 영역의 글꼴은 굴림의 11다 라고 했습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림 영역, 계열, 제목,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들이 이렇게 떠요. 차트 영역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갑니다. 글꼴, 굴림의 11. 전체적인 글자의 크기 맞춰줬고요. 채워주는 효과가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워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다시 차트 도구로 돌아올 건데 전체적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꿀 땐 서식입니다.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에 채워주는 거, 질감을 찾으셔야 되겠죠.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 따로 선택합니다. 채워주는 거 흰색. 괄호 6번 제목 서식 가보도록 할까요? 제목을 바꿔주도록 하죠. 글자의 모양은 항상 홈으로 가셔서 맞춰주도록 하세요. 굴림의 굵기 20. 글자 이외의 것은 다시 표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하나하나의 모양은 서식으로 가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거 색깔 흰색. 테두리가 있어요 색깔. 괄호 7번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수강료라고 하는 친구는 주황색의 막대예요. 주황 막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주세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시고요. 보조축으로 체크를 꼭 하셔라. 출력 형태를 보시고 표식을 네모 크기 10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표식들이 보면 결과물보단 좀 작아 보이죠? 표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서식으로 바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모양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채워주는 색깔이나 선에 대해서 이렇게 깡통 선택하시면 표식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같이 들어있군요. 표식에 대한 옵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기본 제공해 주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네모 모양 찾을 거예요. 크기도 10이라고 바꿔줄 겁니다.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숫자 값을 붙여주는 건데요. 소도구 테라피라고 하는 요 파랑 막대를 선택을 하세요. 모든 막대가 다 선택됐군요. 얘만이라고 한 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값이 얹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금선에 대해서는 파선으로 표현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실선이군요. 선을 뿅 찍으셔서 선에 대한 이야기, 자, 선을 종류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왼쪽에 0명부터 30명까지 불만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 볼까요? 여기에서 하이픈에서부터 10만까지 값은 같지만 2, 4, 6, 8이라고 값이 좀 느슨하게 되어 있죠. 우리 요 보조축을 선택하시고요. 막대기 모양 선택하시게 되면 축의 옵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이 10만인 건 불만이 없지만 그 기본 단위가 1만으로 되어 있어요. 2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범례로 넘어가 볼까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범례는 이렇게 막대기는 그리고 꺾은 선은 뭡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건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수강료라고 하는 요 범례명이 일자로 쭉 펴졌네요. 우리는 위아래로 입력이 되어 있죠. 콩 찍어서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서는 값을 바꾸는 얘기는 없어요. 그럴 때는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오셔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편집을 하시게 되면 값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료 단위 1이라고 하는 친구를 편집하겠다라고 단추 눌러주세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1번 제1작업에서 갖고 온 데이터예요 라는 건데 그 값이 위아래로 보이는 게 싫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수강료 단위 1 확인하고 나오면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형 넣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조절점 잘 조절하시고요. 인기 강자 쓰겠습니다. 결과물과 비슷하게 모형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쉐이프 도형 형식 하셔서 미리 만들어진 거 까망 테두리에 하얀 글자 글자가 좀 정중앙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자의 위치 나머지 출력 형태에 맞게 정리를 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쭉 살펴보시고요. 선들이 좀 흐릿하니까 선의 색깔감만 좀 짙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축, 서식 선에 대해서는 깡통 선을 짙은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죠.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총 6문제가 주어집니다. 함수를 2개씩 제시하고 있는 중첩함수도 있고요. 하나씩만 이렇게 제시하는 함수가 보이네요. 문제를 풀 때는 쉬운 친구들 먼저 작업을 하시고요. 남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저는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요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개강일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시켰는데요.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뽑아내는 문제로군요. 추즈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추즈 함수는 어떤 숫자를 받아서 그 숫자 받은 게 1이면 이런 값을, 2이면 요 값을, 3이면 저 값을 주겠다라고 쭉쭉쭉 나열해 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뭘로 받을 거냐? 날짜로 받을 겁니다. 개강일 요 날짜를 위크데이 통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로 받을 건데요.
그 요일을 숫자 형태로 환산해서 보여줄 겁니다. 옵션을 1이라고 주게 되면 일요일부터 1, 2, 3, 4라고 세는 거고요. 옵션을 2라고 주게 되면 월요일부터 1, 2, 3, 4라고 나열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자면 일단 equal 최종적으로는 요일을 숫자 카운팅하면서 구하는 거죠. choose라고 함수 줬습니다. 다만 숫자로 요일 받을 거기 때문에 weekday라고 하는 아이를 숫자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weekday. 날짜 개강일이 지금 F의 5번에 있죠. F의 5번에 있는 날짜를 컴마 일요일부터 1, 2, 3, 4라고 세겠다라고 옵션을 1로 줘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요일이 만약에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1이 나올 거예요. 수요일이라고 한다면 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 컴마 표시해서 구분할 거고요. 만약에 나온 게 1이라면 옵션을 1을 줬으니까 일요일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2가 들어왔다면 월요일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화요일, 수요일, 더 이상은 나열할 요일이 없죠. 7개를 이렇게 나열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이라고 나온 값들에 대입할 글자 쭉 넣어줬습니다. 그대로 equal, choose, ch 넣으시면 choose 함수 보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괄호를 열 거고요. 숫자를 뽑아놓기 위해서 weekday라고 하는 아이를 뿅뿅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었습니다. 개강의 요 날짜를 이라고 컴마 일요일부터 셀 거거든 이라고 옵션을 1이라고 주도록 하죠. 그러면 아마도 요일이 숫자로 환산돼서 나왔을 텐데요. 컴마 일요일부터 하나씩 쭉 입력했던 거 그대로 치시면 되겠죠. 괄호를 닫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아마도 금요일이었나 봐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오른쪽 구석에다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하고 세워주시면 요일들이 나올 거예요. 다만 선들 굵은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서식은 빼도록 할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 요거는 같은 방식인데 옵션을 2라고 넣었어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 친구를 복사해서 옵션을 2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월요일부터 카운팅이 될 테니까 1은 월요일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일요일로 끝날 거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대로도 그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equal, choose, 숫자를 뽑아내는데 weekday, 일주일을 뽑아낼 거다. 날짜, 개강일을 기준으로 해서 컴마 옵션을 월요일부터 카운팅할 거다. 옵션 2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월요일부터 쭉쭉쭉 입력을 쭉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일게요. 똑같이 금요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옵션을 1로 줬을 때는 일요일부터 쭉쭉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옵션을 2로 줬을 때는 월요일부터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강의시를 찾는 문제입니다.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3이면 학습 동아리, 4이면 창작 연주실, 그 이외의 나머지는 다목적실로 표현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if 함수와 mid 함수 좋습니다. 함수의 모양 살펴보도록 할게요. if 함수는 어떤 조건을 걸었을 때 그 조건의 결과가 참이면 요걸 줄 거고 거짓이면 저걸 줄 거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조건은 문제에서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글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mid 함수 좋습니다. 수강 코드면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몇 번째부터요? 네 번째부터라고 한 글자만 비교를 해보고 있으니까 한 개 뽑아와라 라고 뽑아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함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if 조건은 글자 뽑아올 거니까 mid
수강 코드가 B의 5번에 있죠. 거기에서 몇 번째부터요? 네 번째부터요. 컴마 한 글자만 뽑아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3이라고 하는 게 뽑혀 나오겠죠? 그렇게 뽑혀 나온 아이가 같습니까? 이퀄 3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따옴표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에 수강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문자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문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학습 동아리실이라고. 그러면 아닌 경우는 나머지가 다 창작 연주실이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를 다시 한번 if 함수로 돌릴 건데요. 아닌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이니까 밑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if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 올 거예요. 수강 코드 B의 5번에 있는 곳에서 네 번째부터 한 개를 뽑아 왔습니다. 만약에 그 뽑아온 아이가 4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4이면 뭐라고요? 창작 연주실. 이제 학습 동아리실도 아니고 창작 연주실도 아니면 그 이외에는 나머지 모두 다 다목적실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경우는 모두 다 다목적실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의 개수를 보자면 미드 함수가 이렇게 열렸고 이렇게 닫혔어요. 짝이 맞습니다. 미드 함수 열렸고 닫혔고 짝이 맞아요. 다만 if 함수의 경우에는 괄호를 열었는데 지금 아니면이라고 해서 닫아줄 거예요.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i는 채 닫지 못했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닫아 주셔야 합니다. 괄호의 개수 맞추셔야 해요. 위치 정확하게 잡으시고 equal 함수 if 중간에도 뽑아올 거예요. mid 수강 코드에서 뽑아옵니다. 컴마 네 번째에서 한 개 뽑아올 거예요. 그렇게 뽑아온 아이가 같습니까? equal 3이라고 하는 글자와 그럴 경우에는 학습 동아리 실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니까 복사를 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if부터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갖고 온 아이가 4와 같은지 비교해 보면 되겠고 학습 동아리가 아니라 창작 연주식 이제 나머지들은 다 다목적실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쭈루룩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가셔서 서식 없이 채우셔야 선이 깔끔하게 되겠죠. 세 번째 문제는 57과 자개 공예의 수강료를 찾는 문제입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줬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함수예요. 함수의 모양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는 표를 기반으로 해서 몇 번째 행에 있는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찾고 하는 건지 요걸 찾아달라라고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에서 57과 자개라고 하는 친구랑 정확히 일치하는 아이의 수강료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요거랑 똑같은 아이를 찾아라 라고 매치 함수를 줬습니다. 매치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얘다 라고 값을 지정하시고 어디에서요? 이 동네에서 얘랑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그러면 찾아줄 텐데 완전히 일치하는 똑같은 아이를 찾아달라 라고 해서 옵션을 0이라고 주셔야 합니다. 두 개를 엮어서 함수를 만들어 보자면 인덱스 표 범위 잡아주실 적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57인지 아닌지는 여기서부터 바라보면 되겠죠. 수강 코드까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강료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라고 해서 범위를 이만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C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표 범위를 잡아줬고요.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57과 자개 공예라고 하는 얘랑 똑같은 값을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준 거니까 행에 대해서는 매치라고 하는 함수
주도록 할게요. 찾고자 하는 걸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5, 7과 자개 공예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C의 11번 요거랑 같은 값을 찾아요 라고 주소값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기니까 줄을 바꿔서 쓰도록 할게요. 그 아이를 찾는 값에서 범위는 이 동네에서 찾고 있는 중인 거죠. C의 5번부터 찾아요. C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 동네 중에서 얘랑 똑같은 글자를 찾아주겠죠.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옵션을 0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범위에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얘가 있습니다 라고 7이라고 값이 나오겠죠. 표 범위 이 중에서 일곱 번째의 행, 그러면 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으니까 요 열은 6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괄호의 개수 맞춰주셔야 되겠죠. 매치 함수의 괄호를 열었고 닫았습니다. 인덱스에 대해서 괄호를 열고 뒤쪽에다 닫아준 거예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인덱스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강좌 명부터 수강료까지 요만큼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컴마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 쓴다고 했어요. 매치 함수 그냥 저는 직접 입력하는 건 귀찮으니까 요런 글자하고 똑같은 거 찾아요 라고 콕 찍어서 주소로 넣습니다. 표 범위 이 중에서 찾아요 라고 컴마 해주시게 되면 정확히 일치하는 게 이렇게 옵션 0입니다.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자, 표 범위 잡았고요. 행 잡았으니까 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컴마 열은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57에 자개공예의 수강료는 9만이라고 값이 제대로 찾아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번째 문제부터는 함수를 하나씩 줬으니까 한꺼번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직업능력 향상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해라. 직업능력 향상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구한 후에 결과값 뒤에다가 명을 붙이세요 라고 했네요. dmax 함수 줬고요. %% 연산자 이용해서 뒤쪽에다가 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dmax는 앞서서 저희가 필터하면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 만나봤을 텐데 사용 방법이 똑같습니다. 표 전체의 범위를 쫙 잡아주시고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셔야 한다. equal dmax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제목을 포함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겠죠.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계산하는 아이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직업능력 향상의 최대 수강 인원이라고 했어요. 수강 인원이면 여기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열이요? 6이요 라고 여섯 번째 열. 조건 범위, 조건은 직업능력 향상이라고 했으니까 직업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 있을 텐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4번부터 뒤에 5번까지 라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qual d max 표 전체 범위를 쫘라락 잡아줬고요. 컴마 수강 인원에 대해서 몇 번째 열에 있다고요? 여섯 번째 열에 있다고요. 아까 세워놨었죠. 컴마 조건 범위 직업능력 향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제목까지 잡아줬어요. 이대로만 하게 되면 30이라고 나오게 될 텐데요. 이 30이라고 하는 나온 숫자 값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여달라고 했으니까 %, 연산자를 뒤쪽에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글자는 앞뒤로 따옴표를 붙이죠. 엔터를 치게 되면 30명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5번째 문제. 문화예술 강좌수 count if 함수를 줬습니다. count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if는 조건을 맞는 애들만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는 조건 범위 비교해 볼 수 있는 범위를 쫙 잡아주시고 조건을 걸어주시면 개수가 바로 구해질 거예요. equal count if 문화예술인지 아닌지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아 주셔야 될 텐데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보는 범위이죠. 조건은 문화예술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문화예술이 있는 주소를 찍으셔도 됩니다. 자, equal count if 조건을 비교해보는 범위 쭉 잡아줬어요. 컴마 문화예술이라고 직접 쓰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 글자와 똑같은 걸 찾아달라 라고 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러면 강좌수가 3개로 카운팅이 되는 거 보이시죠?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수강료 구하는 문제입니다. H14번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누구를 구하는 건지를 찾으시고 어느 동네에서 찾는지 범위를 구해주시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정확하게 있는지의 값을 이렇게 옵션 0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equal v lookup 누구를 찾냐면 H의 14번에서 선택한 강좌명이라고 했으니까 H의 14번을 찾아요. 컴마 어디서 찾냐면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를 찾는 거니까 강좌명은 여기 있고 수강료는 저기 있죠. 요 범위만큼에서 찾아요. C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그러면 요 범위에서 수강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열에 있는 거죠. 몇 번째 열이요? 6번째 열이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는 0이라고 하는 옵션을 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v lookup H의 14번 얘를 찾아요. 컴마 어디서요? 강좌명부터 수강료 요만큼에서 찾아요. 컴마 거기 중에서는 6번째 열에 있는 거죠. 수강료가 컴마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0이라고 주셔도 되고 펄스라고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죽공예 지도사라고 하는 게 7만 원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값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대생수채화라고 했더니 대생수채화는 35,000원 제대로 찾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함수가 이번 달에는 살짝 어렵게 나왔네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